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는 스포일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영화 기생충의 두 축은 반지하 좁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가족과 젊은 나이에 부와 명성을 누리고 사는 부유한 가족. 봉준호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서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냄새를 맡을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이 냄새는 냄새 그 자체이기도 하고 메타포, 즉 은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보자면 서로의 냄새조차 맡지 못하는 사정은 남과 북 역시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숙청됐다고 알려진 사람이 버젓이 공식 석상에 나왔고 근신설이 나돌았던 인물 역시 자리를 지킵니다. 심지어 오늘 보도해드릴 내용에 따르자면 처형됐다는 사람은 그 이후에 찍힌 사진이 있다고도 하죠. 하긴 그 이전에도 처형됐다던 사람이 공연을 하러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냄새를 못 맡은 것인가, 잘못 맡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맡고 싶은 냄새만 맡은 것인가. 그리고 어제 나란히 앉아 설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 생각은 마디마디 달랐고 인정했으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졌던 관심은 시민들이 느끼는 갈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와 토론 대신 바야흐로 비난과 막말이 무성한 시절이니까요. 서로의 냄새를 맡을 기회가 없다. 그것은 부자와 빈자 혹은 남과 북이 아니어도 우리가 늘 보아오고 실감했던 일이죠. 싫은 냄새도 자꾸 맡으면 무감해지기도 한다는데 어제 그 두 사람이 맡은 냄새는 서로에게 어떤 감상을 남겼을지 자못 궁금해지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책임으로 노역형을 받았다던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등장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역시 지난 3월에 총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4월에 공식 행사에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김 대표가 4월 행사장에 나타난 사진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선 김 대표의 총살설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김 대표의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일부 언론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총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북한 서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조사받은 뒤 처형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김혁철 대표가 지난 4월 13일 북한 노동당 행사에 등장한 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4월 중순에 살아서 공개석상에 등장했고 이 사실을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하노이 노딜이 2월 말인데 4월 중순에 공개 활동을 했다면 극단적인 처벌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김혁철 처형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디로 복귀했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혁철 대표가 현재 살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역시 근신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도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디에 앉느냐 그 자리의 위치가 위상을 말해주곤 하는데 김여정은 최근에 오히려 더 높아진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와 나란히 공연장에 들어옵니다.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의 등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53일 만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근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 제1부부장은 이설주 여사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이런 자리 배치는 처음입니다. 로얄 패밀리를 더 강조한 배치 구도거든요. 앉는 서열 순서대로 본다면 끝에쯤에 앉아야 되는데 백투혈투이 예외적인 거야. 예외성을 오히려 더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날 김 위원장과 공연을 관람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하루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으로부터 먼 곳에 앉아 과거에 비해 서열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책임 소재에 대한 내부 조사와 인적 쇄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노역을 갖다던 김영철, 또 근신중이라던 김여정 등등이 연이어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김혁철은 살아있을 가능성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정치부 김소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어서 오세요. 예. 먼저 김영철 부위원장이 일단 정치적 위상은 좀 낮아진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4일에 북한이 대미 대남 라인 검열에 들어갔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 중심에서 물러날 가능성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같은 달 24일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통일전산부장이 김 부위원장에서 장금철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 부위원장이 해임됐고 자강도에서 노역 중이라고 지난주에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사흘 만인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면 그 보도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 맞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임을 되고 노역형을 받았다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공식 석상에 함께 나올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좀 더 분명하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철이 당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왔는데 근신 중이라고 했는데 앉아 있는 자리를 보면 오히려 더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수용 당 부위원장 등을 제치고 김정은 위원장 거의 바로 옆에 앉은 것은 처음입니다. 예. 선전선동부 소속인 만큼 집단체조 공연에 관여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연일 숙청이나 근신설이 돌던 인물들이 공개되고 있는 건데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데 숙청설이 나오니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심리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막 내놓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런 분석이 예. 있는 겁니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자중하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인데 총살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정부 쪽을 통해서 확인해서 보도한 것은 3월에 총살설이 나왔는데 적어도 4월까지는 멀쩡했었다. 네.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CNN은 구금 중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아무튼 예. 사망, 총살은 아닌 일 가능성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정보당국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4월 초에 일단락됐고 예. 그 이후에 포착됐으니 숙청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과거처럼 총살 등의 방식으로 숙청하는 게 아니라 경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는 게 정보당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살아는 있지만 구금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CNN의 보도와 관련해선 오늘 김현철 장관은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예. 뭐 아직 그러니까 뭐 김혁철 경우에는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한데 네. 일단 총살 가능성은 낮다 이 정도로만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